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상황 전개가 됐을 때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은 유조선의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조선의 숫자가 음.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탱커라고 불리는 유조선들이 뭐 많이 따지면 한 1000여 척 가까이 된대요. 근데 이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유조선들의 가격이 금값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음. 운송비가 오른 거야. 음. 그리고 산지에서 기름을 사잖아요. 그러면 산지에서 기름을 갖고 가는 가격 중에 원래는 한 30% 정도가 운임비였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인데 중국 애들이 호르무즈 앞바다에서 이란에 기름을 실어가지고 중국에 도착해 주는 수수료 가격이 배럴당 2.5달러 정도가 국제 시세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를 받을까요? 25달러를 받아요. 운송료가 10배 이상 튀긴 거죠. 그래도 지금 구할 배가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시노코, 우리나라 해운 기업이래요. 그렇죠. 시노코. 우리도 잘하는 기업입니다. 잔금 상선입니다. 네, 이게 이제 최은순하고 연결이 있는 데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늘 의심했던 잔금 상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노코가 전쟁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면서 선단을 확대했대요. 그래서 지금 약 150척의 슈퍼탱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직후에 갑자기 5조 원 이상을 풀어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조선을 100배 가까운 100척. 숫자로 100척 가까운 수초로 이걸 늘립니다. 150척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잠깐만 5조 원은 공교로운 숫자인데요? 매우 공교롭죠. 네. 5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 게. 그래갖고 중고 선박을 갑자기 5천만 불짜리를 막 6,500만 불, 9천만 불, 8천만 불을 주고 시장에 나와 있는 중고를 싹 사들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 아니고 탄핵이 됐고 2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거를 사들일 때 잔금이 미쳤나? 저 돈이 어디서 났지? 갑자기 저렇게 탱커들을 사들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탱커들의 가격이 떨어질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대부분의 중고로 팔린 배들은 기존의 경유나 중유를 엔진을 사용하던 운반선이었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또는 엔진 구조를 돈을 망창 들여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선박들이었거든요. 이걸 일본과 중국에서 갑자기 사들인 거예요. 잔금 상선이. 오호, 진짜 공교롭네요. 그래서 그 배들을 사실은 이제 그 배라고 하는 게 약간 택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데 가갖고 기다려야 손님이 콜해갖고 불렀을 때 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 그래갖고 작년 12월 이후부터 이거를 걸프 연안에다가 쫙 깔아놨었다는 거야, 잔금 상선이. 그래서 콜 받으면 기름 실어가지고 오고. 그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콜 받은 배들에 기름을 몽땅 실어놓고 못 가니까 보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5억이라는 거지. 배마다? 배당? 배 한 척당. 한 척당 5억씩? 매일 보관료로. 왜냐면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름을 사갖고 갖고 있는 사람이 빨리 저거 풀리면 와야 돼. 그러면 운반료만 주면 되는데 운반료 대신에 지금은 보관료로 5억씩 챙기고 있다는 거죠. 와, 잔금 상선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잔금 상선과 관련된 시노코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이사가 예. 전략적으로 결정을 잘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누가 봐도 바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작년 연말에 이걸 사들이기 시작했을 때. 근데 이게 진짜 뭐 돈이 되려는 뭐 전화위복 세용지마처럼 이렇게 돈이 되네. 중요한 건 이 장금상선이 갖고 있는 150여 척의 원유 운반 탱커들은 전 세계 원유 운반을 할 수 있는 탱커 수요의 거의 10%, 15%가 넘는 양이고, 특히 페르시아 연안에 있는 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지금 다 페르시아에 가갖고 택시처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40% 가까운 숫자가 그 안에 있는 배들 중에 정유 탱크는 40% 정도가 이 장금상선 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잠깐만. 이 회사 좀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상장이라 뭐 파볼 수가 있나. 근데 왜냐면 이 회사가 정말 늘 언제도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 배경이 도이치모터스나 또 김건희가 관련한 평택에서 선라이즈 사업할 네. 때랑 다 겹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돈이 누구 돈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가 많았거든. 그리고 가장 윤석열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돈을 많이 대고 건진한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이 장금상선이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거나 지금 장금상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탱커 선단을 거느린 선사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떠한 케미를 일으킬 거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동안 부족했던 기름들을 판매가 시작됐었을 때는 캐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우선적으로 실어다줄 배들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적의 탱커가 지금 세계 선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걸 다 끌어와갖고 기름을 끌어오게 되면 기름 부족분에 대한 거를 챙길 수 있을 뿐더러 기름 부족한 나라들에 대한 외교적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델롬델이에요. 델롬델. 이거를 작년 연말에 팔았던 일본 애들은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야.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사도 그걸 싣고 올 탱커가 일본 안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더더욱 한국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우리나라 배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 시노코라는 회사 자체가 너무 구린 부분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그건 뭐 천천히 찾아보면 되죠. 천천히 뒤져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산게. 그러니까 내가 그 시점에 사들인 이유가 이상하다는 이상해. 거야. 이상하게. 그 돈 5조 원이 나는 더 수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금액도 4조에서 5조 원 가까운 돈을 발랐을까. 재밌죠? 네. 야, 어떻게 그 돈을 여기다 처발을 생각을 했을까?